제가 어디선가 이런 글을 봤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돈 벌 시간이 없다. 일하느라 바빠서. 처음에 그걸 봤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돈 벌려고 일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그 글귀의 의미는 의미 있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일만 해서는. 김승우 회장님조차도 처음부터 사업을 했던 건 맞아요. 아니에요. 저도 13년인가를 했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진짜 지금 부자들이 옛날에 했던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0억을 벌고 싶잖아요. 그럼 10억을 벌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내 목표는 10억이 아니라 100억이잖아요. 그럼 100억을 벌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해야 돼요. 그럼 산술적으로 10배니까 노력을 몇 배 해야 되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근데 난 5억이면 내가 세상 해피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요. 신문 기사를 보실 때요. 전세가율 사상 최고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하시면 돼요. 신문 기사를 딱 하루에 5분만 보는 거예요. 계속 봐. 그냥 제목만 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1년, 2년, 3년 지났는데 전세가율 사상 최고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하셔라. 그러면 저는 5억은 벌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만 가지고는 불안하다. 너나님 좋은 말인 거 아는데 진짜 그것만 갖고는 내가 확신이 안 서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같은 거 들어보셔도 돼요. 대신 이런 거죠. 강의를 듣는다 혹은 책을 읽는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문 기사만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인풋과 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대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죠.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20억, 30억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책을 사서 보든 강의를 듣든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경쟁자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오히려 기회는 오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투자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시장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내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인 거죠.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가 환희에 차 있을 때 두려워해야 되고 모두가 공포에 있을 때 그때 용기를 내야 된다고 저한테 2014년 하반기에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신혼부부였고 직장생활 7년 정도 하신 분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내가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모으지 못한 것 때문에 허탈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좀 저한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재무 상담을 해드리고 그분이 6년 만에 100억을 모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실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너나이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천만 원을 모았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런 순간에도 돈이 나한테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수익률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수익률을 10% 이상 낼 수 있는 투자를 배우셔야 돼요. 사실 그 기회라는 거는 늘 있다 생각해. 다만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의 내공. 사람들은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좋은 투자 시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걸 많이 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봐온 부자들은 좋은 투자 시기에 시작한 건 중요하지 않았어. 그 투자자가 얼마의 수익률 퍼센트를 낼 수 있냐. 아까 말한 연 20%가 쉽지 않은 수익률이거든. 되게 어려운 수익률이야. 근데 나는 누구나 투자 공부를 오래 하고 꾸준히 한다고 하면은 연 20% 정도는 누구나 낼 수 있는 수익률을 생각해. 투자 시기가 내가 뭐 늦었다, 기회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맞지 않아. 저도 사실 첫 투자가 한 1억 정도 손실 봤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1년에 2천만 원 이렇게 모으는데 1억 손실을 메꾸려면은 5년 동안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아야지 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앞이 깜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배운 말은 뭐냐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위기가 기회는 아니에요. 위기일 때 바뀌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건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인 상황에서 내가 변화를 한다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한다면 그거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이 위기가 기회가 됐던 거는 저는 이 위기 상황에서부터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임장을 가기 시작했고, 저보다 투자 고수를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저처럼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위기를 변화로 잘 이어나가신다면 여러분께 반드시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락장을 겪었기 때문에 제 투자의 제일 1원칙은 잃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락장의 무서움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변화하셔서 꼭 기회를 맞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는 5년간 10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다. 내가 월급쟁이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되게 어렵네 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나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데도 내 인생이 왜 달라지지 않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미국에서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줬다면 제 열반 스쿨은 한국에서 월급쟁이로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라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수많은 월급쟁이 부자가 나왔다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고 오히려 지금 같은 하락장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난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내 인생 바뀐 게 없지? 왜 난 열심히 살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힘들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